최근 미국이 일본과 함께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왔던 행동이 알고 보니 사실 미국의 큰 그림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말 그대로 미국이 일본을 갖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미국 백악관에서 만나 퇴임 이후에도 조언을 구하고 싶다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중국 견제 성격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 첫 대면 정상회의가 이뤄진 이날 두 정상은 약 10분간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스가 총리를 향해 자신에게 매우 큰 존재라며 섭섭하다고 말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우정과 신뢰에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미일 동맹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며 서로를 조, 요시라고 부르며 친밀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만났으며 이번에 쿼드 첫 정상회의를 계기로 총 3차례 직접 만난 것입니다. 스가 내각이 1년 단명 정권에 그치게 된 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오커스 결성, 쿼드 정례화, 파이즈 아이즈 확대 구상, 기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G7, 한미동맹, 미일동맹 강화 등 다양한 선택지를 구사한 탓에 상대적으로 과거 미일 정상에 비해 밀도감 있는 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미국은 일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가 일본 국내외적으로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 여론에 직면했을 때에도 시원스럽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으며 개막식 때도 직접 참석하지 않고 부인 질 바이든 여사만 보냈습니다. 사실 스가 총리는 퇴임을 앞둔 총리의 졸업 여행이다거나 곧 선출될 차기 일본 총리를 위해 쿼드 정상회의 일정 연기를 요청했어야 했다는 등 일본 내 무수한 비판의 목소리를 등지고 이번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정책에 대한 비판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교의 초점을 재빨리 중국 위협론으로 전환, 중국 포위망 중의 하나인 쿼드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했습니다. 일본은 그저 카드에 불과합니다. 산케이 신문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쿼드를 중시하는 타이밍에 동맹국인 일본이 정상회의 연기나 취소 요구로 발목을 잡을 수는 없었다는 게 스가 총리의 판단이었다는 총리 주변 인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구하기와 일본이 공들여온 쿼드트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내 비판을 무릅쓰고 방미를 강행한 스가 총리에게 큰 선물을 안겼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지속해온 후쿠시마현 포함 일본 내 14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 식자재에 대한 수입 금지를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전면 해제한 것입니다. 지난 4월 바이든 정권 전 미일 정상회담에서 스가 총리가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임기 막판 외교 성과를 남긴 것입니다. NHK는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입 금지 해제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차기 일본 정권에서의 스가 지분도 일정 수준 고려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 상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될 경우입니다. 스가 총리는 고노를 밀고 있습니다. 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노 총재 후보는 지난해 방위상 재임 당시 기술적 결함과 비용을 문제로 들며 육상 배치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미국산 이지스 어슈어 배치 계획을 돌연 철회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아베 전 총리조차도 해당 결정이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임을 우려 고노 담당상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총리 연임 문제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현재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지만 스가 총리는 아베 외교 노선을 충실히 계승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종의 보험이자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이는 한국을 위한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놓고 혐한 발언을 하는 극우 총리 후보들이 당선되면 곤란하다고 계속적으로 말해왔는데요. 지난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원하는 극우 성향 후보 다카이치 사나이 전 총무상의 당선 가능성에 적잖이 불안해함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가 당선된다면 미일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짐은 물론이고 한국에서의 관계까지 악영향을 받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전달해드렸던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양한 선택지를 구사하면서 최대한 일본을 이용하여 국익을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가 요청했던 식자재 수입 금지 해제를 통해 그에게 확실히 깃발을 꽂은 셈입니다. 이에 따라 스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이 양국 이익을 위한 진심이든 아니든 골머리를 앓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성과를 이룬 셈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퇴임 이후에도 미국 관계에 더욱 힘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미일 관계는 지켰을지는 몰라도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결단과 도박인 만큼 비판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의 선택을 한국이 따르기를 강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불안감이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벌인 문제를 한국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거부터 끝없이 언급된 문제였던 만큼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서의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그나마 믿었던 미국이 일본을 갖고 놀고 있네. 이걸 모르는 정치인들은 없겠지. 다카이치 상이 총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확실해졌다. 애당초 일본은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국이라고 한다. 정당도 좌파 아니면 초좌파밖에 없다. 이걸 이렇게 이용해 먹을 줄이야. 일단 큰 문제점은 해결한 셈이지만 그동안 일본을 이용해 먹은 게 보여서 그닥 달갑지는 않네. 진작에 해결되었어야 하는 문제였다. 스가가 자신의 업적인 마냥 우쭐에 있게 불편하지만 일단 한 건 한 거니까. 민족주의나 호전적인 우파가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친화적인 정치를 조망할 수 있는 정통 보수에 나와주었으면 하는데 미국에서는 표현을 사회의 틀에 묶어두려는 수구파에 대해 개인주의적인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 인간을 리버테리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멋대로 자민당을 보수정당이라고 하고 개인주의적 자유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야당이 리버럴이라고 자칭했으니 이상해졌다. 미국은 정확한 미일 관계를 생각한다면 한국에도 식자재 수입 금지를 해제해 확실함을 보여야 한다.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극자에서 중도까지가 고작이지 않을까요? 글린국은 다카이치 씨를 극우라고 하고 있고 주위의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균형이 이상한 나라,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중국이 뭔가 해오니까 하는 행동은 하루빨리 그만두는 게 좋다. 그런 말을 하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무엇이든 말을 들어주는 나라로 인정됩니다. 야스쿠니 참배에서 보이는 것이 많이 있다. 다카이치 씨 이외 후보들은 이윽고 흔들린다. 최후는 당의 형편에 따라 움직인다. 표는 없지만 다카이치 씨에게 한 표. 다카이치 의원의 걸림돌은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뿐이야. 본래라면 정책이나 설명에 능숙하고 서투름을 논해야 하지만 자신들이 추천하는 고노 의원이 불쾌하기 때문에 사실 다카이치 의원을 낮추는 일에 기를 쓰고 있는 건 매스컴이다. 드디어 미국까지 대놓고 다카이치 씨를 폄하하러 덤벼드는 건가? 그렇다는 것은 당내에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조 씨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겠지. 이것은 어떻게 되더라도 다카이치 사나이 씨를 총재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때까지 나온 기사도 다카이치 씨를 폄하하려고만 하는 꿍꿍이로만 보입니다만 뭐 그 헛된 노력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일본을 향한 행동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